국민의당 얘기 좀 해볼까요? 손수 변호사 요즘 종편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거의 이 얘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주제가 이 얘기 같은데? 그렇죠. 저야 뭐 정치가 아닌 그런 주제로 출연하는 게 더 많긴 하지만 정치 관련된 그런 이야기 중에 거의 대부분은 국민의당 사태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 하면 날 불러주면 내가 가서 정말 네. 신나게 틀어줄 텐데. 그래서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저는 정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 박지원 전 대표의 전화번호가 네. 최근에 통화한 게 언제예요? 한 2주 됐을걸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 언제부터 알던 전화번호예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쵸? 네.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전화 통화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15년 들어왔을 때 전화번호 같아요. 네. 그러면 전화가 이 사람이 저거 두 개 갖고 있다고 제가 공개해드릴까요, 지금? 아니 그러지 마요. 두 개를 갖고 계셔도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이 국회 내부에서 쓰는 전화는 그 전화잖아요.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최고위원 출신 그 당원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알고 있는 전화가 이 번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전화를 못 받았다 보좌관이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이분은 전화를 지금 너무나 이제 잘 받는 분이시죠. 국민의당 자체 이상해요, 진상조사에서 좀. 어떻게 네네네. 나왔냐면 이준서와 박지원 둘이 통화가 됐다. 통화를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본인 안 했대잖아요. 본인 안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억 안 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에도 게다가 없다고. 설령 그 통화를 했다고 해서 이거를 조작에 가담했다는 건 아니다. 혹시 이분이 번호를 혹시 최근에 바꾸시지는 않았을까요? 글쎄요. 안 바꿨죠. 저도 안 한 2주 바꿨죠. 전에 했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꿔도 아무 의미가 없지. 바꿨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 두 대 얘기했는데 뭐 근데 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서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5월 5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2분 30초짜리 동영상에는 이게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 조작된 녹취에 뭐가 나오냐면 청와대 시민수석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딸이 문준용과 거의 동갑이고 그 딸이 은행에 들어갔고 꿀보직이다. 근데 그런 고급 정보거든요, 이거는. 이런 정보를 이유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저는 그것을 이유미 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급 정보를 알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의문스러워요, 저는. 누가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평범합니까? 이유미 씨가? 그런 분야에서는, 정보 분야에서는 평범하죠. 그리고, 아니 뭐, 문준용 씨가 토플 학원에 다녔다. 이것도 정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본다면 시나리오를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이유미 씨가 작성했냐 이거죠. 근데 저는 정보가 정보를 빨리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게 준용 씨가 평생 한 번도 아빠랑 불러본 적이 없다라는 거는 왜 몰라 그럼. 거기서 저는 딱 보고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 금방 그렇긴 한데 알았어요. 그 이외의 것은 사실이거든요. 문준용 씨가 토플학원에 다니기도 했고 또 이강철 수석 딸이 은행에 다니기도 했고. 그러니까 준용 씨 성격을 뭐 요만큼이라도 힌트를 받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제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작인 것이요. 예. 자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그때도 처음부터. 어쨌든 국민의당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 당 차원의 개입 없었고 안철수 전 후보도 개입 없었다 결론을 내렸어요. 내렸고 이제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지금 희망사항이지.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 테고, 청취자들은 당연히 다 알 텐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유미 구속 여부가 결정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늦었고요. 사실 이것은,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 당 자체 진상조사 전에, 어쨌든 안철수 본인 선거 때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그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 있는 정치. 근데 그게 없고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부터 한 것이 이게 또 덜컥수에 걸린 겁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하고 똑같은 결과를 수사 발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거나 더 깊거나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에서 자체 진상조사한 거는 니네 짰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뭐가 두려워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지? 지금 말 맞추기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국민들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오늘 조사에서도 이음이 단독 범행이다 13%. 아, 그래요? 아니다.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75%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프레임을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예.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음이 단독 범행이냐 조직적 개입이냐 이걸로 가는데 이거는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어떤 거냐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작가. 예. 총을 만든 사람이 살인범입니까? 아니면 그 총을 사용해서 쏜 사람이 살인범입니까? 이유미는 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총알을 넣어서 갈기고 난사한 것은 국민의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유미의 단독 범행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정치적 도적 부실 검증도 잘못됐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좀이라도 표심은 이동했을 거 아니야. 예. 이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부정하는 거 민심 왜곡이잖아요. 그렇죠. 총쏜 국민의당 더 잘못이다. 예. 네.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이 왜 얘기를 못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하면은 예. 자기가 한계되고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들통이 나면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은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당에서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과가 되는데 나는 몰랐습니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뭔가 연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예. 손수 변호사. 좀 전에 그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뭘 공감해? 아, 이유미 씨는 만든 잘못이고, 그거를 멋있었어, 그거. 네, 그걸 활용한 사람 그렇죠. 당연히 잘못인데, 총질한 사람이 잘못이지. 네, 그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당연히 그걸 활용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250조 2항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데, 이제 이 규정을 한번 잘 보시면은 아, 이유미 씨만 처벌받을 사항이 아니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누군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그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직계 비속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알고서 했느냐 모르고서 했느냐 이것만 남은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고서 한 것도 죄는 죄지. 모르고 했다면 과실이기 때문에 처벌은 안 받는데 이건 고의범이니까 다만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알쏭달쏭하고 뭔가 확신은 없겠는데 뭐 이게 거짓말이어도 뭐 안 맞아도 할 수 없지 뭐라고 했으면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 대목에서 지금 굉장히 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켜서 만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 증언을 한 거하고 이준사하고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네. 이유미? 네, 이유미. 이유미라는 친구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이 성격을 보면 절대로 먼저 이것을 만들어서 내놓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조작을 얘는 제조원인 거야. 만든 거예요. 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단독 범행으로 만들려니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아마 이게 범죄 심리학한 사람은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강한 의심을 들게 많이들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거고요. 게다가 예. 지금 이유미 씨의 변호인이 있습니다. 이 변호인이 그 법률사무소를 이제 함께 변호사 2명이 하고 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런데 이유미 씨가 변호사가 필요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던 그 S모 변호사가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예, 1호차에 같이 동행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변호사한테 갔더니 내가 직접 하기는 좀 그렇고 이 변호사 옆에 있는 변호사가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안철수 전 대표와 이유미 씨 사이에서는 지금 그 해당 변호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가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리라 기대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글쎄요, 이게 안철수 전 대표로 대표되는 그 당의 주축인 세력들과 주축인 분들과 완전히 지금
관련이 없느냐. 예. 제가 볼 때는 이유미 씨가 정말 세상에 아는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간 게 아닌 이상 예. 당 차원에서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국민의당 입장으로, 안철수 입장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유미는 엄청난 국민의당에 해당 행위를 한 건데 그렇지. 미워 죽겠는데 왜 변호사를 도와주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제자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런 걸로 문자를 보냈는데 3번이나. 그걸 쌩까는 답변을 안 스승이 해? 어딨냐?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 법률 이야기 말씀드리다가 잠깐 중단했는데요.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그게 허위 사실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 과정에서 제보를 받고 잘 검증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국민의당에서 볼 때 이거는 정말 믿을만하다. 이건 진실이니까 우리 이거는 다 공개하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대변인도 그렇고요. 또 당시 당 대표도 그렇고 다 그걸 인용해가지고 강하게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검증해봤더니 이거는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증을 안 했거나 또는 대충해서 그 제대로 몰랐다고 한다면은 미필적 고의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그래요. 있는 건데 김관영 진상조사 단장이 위원장. 있죠. 예. 한 말 중에 신문에도 이게 인용돼서 보도됐는데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좀 눈길이 갔습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검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성급하게 판단했다. 이거는 자백입니다. 제대로 검증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검증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그렇다면은 제대로 검증 급해서 대충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도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된다면은 이걸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 고의 인정될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그런 논리로 굉장히 많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이번 사태에 대해서 후폭풍이 거센 거죠.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에도 뒤지는 이런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 굉장히 좁아질 것 같고요. 뭐 정계 은퇴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당의 후폭풍과 안철수의 정치 행보, 향후 행보 같은 것은 우리 내일 100회에서 방송되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시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4월 1일자지금 제가 검색을 잘 못하겠는데 네. 박지원 대표가 이 사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준용과 관련해서 다른 팀에서 뭐 하고 있다. 신빙성 있는 뭐가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4월 1일 날. 그래? 네. 근데 그건 1일 너무 일르진 않나? 4월 1일 날. 5월 5일 날 발표했으니까. 그래서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문준용 씨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계속 이것을 그렇죠. 공격했고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 몰랐다? 그래서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5월 5일 국민의당이 그 조작 사건을 발표하고 나서 박지원 대표가 또 5월 8일 날 그 건에서 또 얘기했거든요. 문재영 씨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이게 국민의당에서 검증을 사실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일부러든 아니면은 실수든. 그런데 이게 5월 5일이잖아요. 예. 근데 5월 5일의 그 날짜의 의미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5월 4일 바로 하루 전에 이용주 의원이 사과를 합니다. 네. 뭐냐면 권양숙 여사의 구촌인가요? 그 취업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맹공을 퍼붓다가 그게 아닌 걸로 밝혀져가지고 네. 결국은 사과한 게 5월 4일입니다. 바로 전날이죠. 그 다음 날 이거를 공개하고 이제 문준용 씨 관련돼가지고 또 공개하고 공격을 퍼부었거든요. 하루 바로 다음 날. 그렇다면 더더욱 제보라는 게 믿을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민감한 정말 철석같이 믿고 공격했는데 나중에 사과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날 새로운 걸 공개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글쎄요. 검증을 제대로 안 했거나 또는 못한 거죠.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용주 의원이 공공선거 추진 단장이었잖아. 그런데 5월 5일 날 발표를 부단장이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이 5월 4일 날 그런 일이 있고 이래서 5월 5일 날 본인이 발표 안 하고 부단장했다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여튼 검찰 조사 결과가 앞으로 곧 나올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결과가 어떨지 두고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정치를 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정치 알바를 듣는 거고요. 영어를 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팁, 짐 잉글리시를 소개합니다. 짐 잉글리시는 매일 30분씩 영어로만 말하며 수강료는 아주 저렴한 95,000원이고요. 전화영어, 화상영어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특히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지금 이 광고 들으시면서 바로 시작할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시작할까 망설이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인생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포털에 지금 바로 짐 잉글리시를 검색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지산 돼지국밥 능력문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위한 가지산 돼지국밥의 특별 메뉴 얼음을 동동 띄운 시원한 냉 돼지국밥을 출시하지는 못하지만 찬 음식을 많이 먹어 배가 아야 할 것 같을 땐 가지산 돼지국밥 땀을 많이 흘려 기력이 없을 땐 가지산 돼지국밥 이열치열의 동반자 누규 가지산 돼지국밥 더워도 추워도 언제나 맛있는 가지산 돼지국밥 주문 전화 010-9625-3900 또는 네이버에 가지산 돼지국밥을 검색해 주시면 직영 쇼핑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광고 2개 듣고 왔어요. 짐 잉글리시, 가지산 돼지국밥. 짐 잉글리시 매일 30분에 1시간씩 여유있게 영어로만 대화하면서 수업을 원어민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강료는 매일 30분, 한 달에 95,000원. 매일 30분 하는데 한 달에 95,000원. 아주 저렴하니까 영어 울렁증 혹은 또 시험 준비생 또 조만간 외국 여행을 장기간 나가는 걸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검색창에서 짐 잉글리시를 검색해 보시고 외국인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짐 잉글리시 EJ 광고를 한 3년 이상 했는데 지금도 이게 정치 알바라서 광고하는 거 보면 우리 광고 듣고 연락하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입증됐다는 얘기겠죠. 짐 잉글리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하나 광고 들은 게 이제 가지산 돼지국밥입니다. 네, 가지산 돼지국밥 100% 국내산 돼지고기만 사용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약재가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7시간 이상 푹 고아서 만든 육수, 그리고 고기는 앞다리살만 사용합니다. 돼지국밥 특유의 누린내가 없다. 그리고 또 진한 국물이 특징이고요. 냉동된 육수를 따로 해동시킬 필요 없이 냉동 상태로 냄비에 바로 넣어서 조리 가능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부추, 소면, 다진 고추 넣어 드시면 더 맛있고요. 더욱더 노력해서 더 맛있고 든든한 먹거리로 보답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010-9625-3900 문자로 주문하셔도 다 확인되고요. 한글 주소로 가지산 돼지국밥.com 치시면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이 가지산 돼지국밥 사장님이 청래당 당원이고. 네, 청래당입니다. 예, 저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 번 보내신 거 다 먹고 또 한 번 더 시켜서 먹었거든요. 근데 더 먹고 싶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좀 시켜달라 그랬는데 네. 안 시켜주네. 왜요? 요새 우리 와이프가 좀 많이 아파.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작가님이 주문해가지고 병간호를 좀. 그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당신은 지금 손이 없어, 입이 없어. 뭐 하는 짓이야,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해.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안동 남자가 그런 걸 왜 주문해? hend도 그랬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늘 그러고 사는구나. 야, 진짜. 여태 그러고 살았군요. 라면도 안 끓여 먹는구만. 내가 홍준표처럼 그걸로 설거지 안 합니다. 이렇게 될 뻔했네. 주문은 여자 얘기를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닌데. 딱 집안일 좀 하는데 홍준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전화만 안 할 뿐이죠. 그지? 전화만 할 뿐입니다. 다른 거 다 합니다. 전화를 제가 하기로 하고 방송이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되네요. 홍준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홍준표 얘기가 레드준표가 딱 나왔네요. 설거지도 하지 않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는 우리 홍준표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도 이제 이혜훈 의원이 선출됐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아니면은 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의 압도적으로 이긴 것 같아요. 됐는데 글쎄 홍준표 대표 선출이 여당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 좋은 거 아니고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땡큐라고도 할 수 있죠. 예. 사실 전당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됐는데 그 이슈가 좋은 이슈가 아니고 막말해서 이슈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사탕인가요? 저 또 그걸 왜 먹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위원님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뿐만이 아니고요. 최고위원회 이철우, 류여해, 김태흠, 이재만, 야 대단합니다. 어우. 이재만 전 구청장은 그분이죠. 그 공천 못 받아가지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다. 그 유승민 지역구.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최고위원하고 당대표가 돼서 유여해 씨? 네. 거기는 이혜훈 지역구래요, 또. 아 이래가지고. 아니 지역구가 있어요? 지역구가 어디 있어요? 지역구에 한번 도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닌데? 지금 지역위원장 받았을 거기 거예요. 조윤선하고 둘이 지역 저기 했었는데. 아니 지역위원장을 받았어 지금. 이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혜훈 지역구. 그렇지. 있어요, 아마. 지역위원장 받았어. 저희 동네네요. 아, 거기 살아요? 예. 아 그럼 이혜훈이 더 싫어하겠구만. 자유한국당을. 근데 손소 변호사 그 네. 정부에서 뭐 같이 많이 방송했잖아요. 같이는 뭐 몇 번 한 것 같고 마주치기는 했죠. 많이. 예.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와는 좀 다르다? 네. 다르죠, 많이. 예.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뭐, 악감정은 전혀 없고, 그런데, 저와 다르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좀 좌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당은 이 최고위원도 그렇고 당 대표도 그렇고 저런 식의 사람들이 계속 됐기 때문에 더 쪼그라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저 생각합니다. 좌빨들이 난리치는 거 보니까 저는 절대 용서 못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 글쎄요.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맛에는 쏙쏙 맞을지 몰라도 국민 대다수의 호응을 얻기는 어려운 표현인데 최고위원 선거 2등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은 그런 표현을 좋아하고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유해가 또 계속해서 그 전당대회 하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계속하고 뭐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겠죠. 태극기. 예. 자, 그런데 그 홍준표 대표가 선출됐는데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 대다수가 친박들이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하고 또 치열하게 기싸움을 할 것 같은데요. 기싸움은요, 뭐, 겉에서는 기싸움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는 뭐 술 먹고 다 하겠지. 아, 결국은. 네, 그래요. 자, 어쨌든 홍준표와 이혜훈 두 사람의 대결도 좀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우리로서는 나쁠 거 없다. 홍준표 대표가 된 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 우리로서는? 우리? 정정하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법원 판결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새롭게. 문무일 부산고검장. 근데 이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성완종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를 땅콩 수사했고요. 해양도 수사했고. 네. BBK도 수사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완종부터 얘기합시다. 성완종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검찰총장에 올랐던 것 자체가 홍준표로서는 뜨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 판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행정부나 정치권에서 그런 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설령 시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저는 글쎄요 판결의 영향이 과연 있을까? 아니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네. 다시 한번 맞붙는 거 아니에요? 고등법원에서. 네. 그때 검찰들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근데 파기환송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은 그 2심에서 봤던 그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돌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시 그때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높은 것이지만 무조건 네.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내다보기보다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먼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제발 파기환송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BBK 사건도 얘기했습니다만 김경준 씨는 문무일 같은 사람은 절대 그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된다. SNS에 그런 글도 썼더라고요. 누가요? 김경준. 왜냐면은 BBK 사건 때 그 검사라고 해서 이걸 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죠. 당시에. 그러면서 기획 입국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준 씨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 재수사를 지금 기대하던 상황에서 김경준 씨 입장에서는 지금 문무일 후보자가 이제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니까 그런 의견을 밝힌 것 같은데요. 글쎄요. BBK 문제가 참 워낙에 복잡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은 어떻게 평가해요? 문무일 부산고검장. 뭐 하마평은 오래전부터 올라왔잖아요. 네. 특히나 굉장히 좋은 분이고 뭐 굉장히 합당한 그런 인사다라는 그런 평이 있고 또 전에도 뭐 이제 지명되기 전에도 굉장히 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다만 지역이 이제 그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 출신은 좀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그 역학 구도상
좀 부담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그거 하나가 좀 이제 좀 약간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뭐 지역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인물만 보고 평가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당히 개혁적이고 또한 검찰 조직을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적어도 이제 그 비검찰 출신이 아닌 검찰 출신이 이제 맡아서 어느 정도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손변이 말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의 호흡 잘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호흡이라기보다는요.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일만 하면 되거든요. 네. 네. 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자기야 뭐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검찰 개혁 네. 의지가 있는데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뭐 네. 반대한다고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건 이미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지시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는데 여기 이렇게 뭐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알겠죠. 그래요. 본인의 역할과 소임을. 근데 문무일 지금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이거 최도순 사건도 수사했네요. 그래 구속 기소했네. 2004년에. 그리고 2015년에 성한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맡아 홍준표 기소를 했고. 그래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으니까 제대로 된 사람 임명했겠죠 뭐. 기대하고. 국민의당 얘기 좀 해볼까요? 손소 변호사 요즘 종편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거의 이 네. 얘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주제가 이 얘기 같은데. 그렇죠. 저야 뭐 정치가 아닌 그런 주제로 출연하는 게 더 많긴 하지만 정치 관련된 그런 이야기 중에 거의 대부분은 국민의당 사태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 하면 날 불러주면 내가 가서 정말 네. 신나게 틀어줄 텐데. 그래서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저는 정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 박지원 전 대표의 전화번호가 네. 최근에 통화한 게 언제예요? 한 2주 됐을걸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 언제부터 알던 전화번호예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쵸. 거죠. 네.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전화 통화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15년 들어왔을 때 전화번호가 같아요. 네. 그러면 전화가 이 사람이 저거 두 개 갖고 있다고 제가 공개해드릴까요, 지금? 아니 그러지 마요. 두 개를 갖고 계셔도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이 국회 내부에서 쓰는 전화는 그 전화잖아요.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최고위원 출신 그 당원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알고 있는 전화가 이 번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전화를 못 받았다 보좌관이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이분은 전화를 지금 너무나 이제 잘 받는 분이시죠. 국민의당 자체 이상해서. 진상조사에서 어떻게 네네. 나왔냐면 이준서와 박지원 둘이 통화가 됐다. 통화를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본인 안 했대잖아요. 본인 안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억 안 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에도 게다가 없다고. 설령 그 통화를 했다고 해서 이거를 조작에 가담했다는 건 아니다. 혹시 이분이 번호를 혹시 최근에 바꾸시지는 않았을까요? 글쎄요. 안 바꿨죠. 저도 한 2주 전에 했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꿔도 아무 의미가 없지. 바꿨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 두 대 얘기했는데 뭐 근데 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서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당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정치적 도적 부실 검증도 잘못됐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조금이라도 표심은 이동했을 거 아니야. 예. 이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부정하는 거 민심 왜곡이잖아요. 그렇죠. 총선 국민의당 더 잘못이다. 예. 네.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이 왜 얘기를 못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하면은 예. 자기가 한 게 되고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들통이 나면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은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당에서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과가 되는데 나는 몰랐습니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뭔가 연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예. 손수 변호사. 좀 전에 그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뭘 공감해? 이유미 씨는 만든 잘못이고 그거를 멋있었어 그거. 네, 그걸 활용한 사람 그렇죠. 당연히 잘못인데 총질한 사람이 잘못이지. 네, 그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당연히 그걸 활용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250조 2항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데 이제 이 규정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유미 씨만 처벌받을 사항이 아니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누군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그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직계 비속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5월 5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2분 30초짜리 동영상에는 이게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 조작된 녹취에 뭐가 나오냐면 청와대 시민수석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딸이 문준용과 거의 동갑이고 그 딸이 은행에 들어갔고 꿀보직이다. 근데 그런 고급 정보거든요, 이거는. 이런 정보를 이유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저는 그것을 이유미 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급 정보를 알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의문스러워요, 저는. 누가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평범합니까? 이유미 씨가? 그런 분야에서는, 정보 분야에서는 평범하죠. 그리고, 아니, 뭐, 문준용 씨가 토플 학원에 다녔다. 이것도 정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본다면 시나리오를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이유미 씨가 작성했냐 이거죠. 근데 저는 정보가 정보를 빨리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게 준용 씨가 평생 한 번도 아빠랑 불러본 적이 없다라는 거는 왜 몰라 그럼. 거기서 저는 딱 보고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 금방 그렇긴 한데 알았어요. 그 이외의 것은 사실이거든요. 문준용 씨가 토플학원에 다니기도 했고 또 이강철 수석 딸이 은행에 다니기도 했고. 그러니까 준용 씨 성격을 뭐 요만큼이라도 힌트를 받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제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작인 것이요. 예. 자,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그때도. 처음부터. 어쨌든 국민의당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 당 차원에 개입 없었고 안철수 전 후보도 개입 없었다 결론을 내렸어요. 내렸고 이제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지금 희망사항이지.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 테고.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알고서 했느냐 모르고서 했느냐 이것만 남은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고서 한 것도 죄는 죄지. 모르고 했다면 과실이기 때문에 처벌은 안 받는데 이건 고의범이니까 다만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알쏭달쏭하고 뭔가 확신은 없겠는데 이게 거짓말이어도 안 맞아도 할 수 없지 라고 했으면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 대목에서 지금 굉장히 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켜서 만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 증언을 한 거하고 이준사하고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네. 이유미? 네, 이유미. 이유미라는 친구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이 성격을 보면 절대로 먼저 이것을 만들어서 내놓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조작을 얘는 제조원인 거야. 만든 거예요. 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단독 범행으로 만들려니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아마 이게 범죄 심리학한 사람은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많이들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거고요. 게다가 예. 지금 이유미 씨의 변호인이 있습니다. 이 변호인이 그 법률사무소를 이제 함께 변호사 2명이 하고 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런데 이유미 씨가 변호사가 필요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던 그 S.모 변호사가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예, 1호차에 같이 동행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변호사한테 갔더니 내가 직접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청취자들은 당연히 다 알 텐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유미 구속 여부가 결정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늦었고요. 사실 이것은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 당 자체 진상조사 전에 어쨌든 안철수 본인 선거 때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그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 있는 정치. 근데 그게 없고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부터 한 것이 이게 또 덜컥수에 걸린 겁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하고 똑같은 결과를 수사 발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거나 더 깊거나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에서 자체 진상조사 한 거는 니네 짰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뭐가 두려워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지? 지금 말 맞추기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국민들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오늘 조사에서도 이음이 단독 범행이다 13%. 아, 그래요? 아니다.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75%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프레임을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예.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음이 단독 범행이냐 조직적 개입이냐 이걸로 가는데 이거는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어떤 거냐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작가. 예. 총을 만든 사람이 살인범입니까? 아니면 그 총을 사용해서 쏜 사람이 살인범입니까? 이유미는 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총알을 넣어서 갈기고 난사한 것은 국민의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유미의 단독 범행 여부를 떠나서